지난달 숨진 배우 고 김세론 씨와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과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MBN은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관련 보도를 자제해 왔는데요. 김세론 씨의 유족이 한 유명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저희도 신중하게 이번 논란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유튜버가 김세론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이 김세론의 자작극이었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서 고 김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김세론 씨에 대해서 대중들이 계속해서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유명 유튜버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김세론과 관련된 콘텐츠를 수차례 올렸는데 김세론의 유족은 어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가 올린 영상에서 김세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이 거짓이란 겁니다. 유튜버는 자작극, 셀프 연애 등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기 때문에 유족 측은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족 측은 김세론이 15살이던 2015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세론의 음주운전 이후 김수현 측이 드라마 제작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 약 7억 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김세론과의 교제 시점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된 뒤였다며 내용 증명은 배임 가능성을 염려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추가 고소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현 측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기를 그냥 바랬던 것뿐입니다. 다만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 측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이에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소속사가 1차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김세론 씨는 살려달라는 문자를 김수현 씨에게 보냅니다. 김수현 씨는 이에 대한 답으로 2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 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지금에서야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자, 오늘 많은 언론의 관심이 여기에 쏠렸고요. 자, 저희가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앞서 2차 내용 증명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제일 관심인 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시점에 고 김세론 씨 측이 왜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오늘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유튜버를 고소합니다. 이 유튜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생전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교제 사실을 증명해야 했기에 김수현 씨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족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몸져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새롭게 밝힌 사실이 바로 2차 내용 증명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을 통해 새롭게 밝힌 2차 내용 증명 사실관계, 김세론 씨는 전 소속사로부터 1차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온 건 전 소속사의 2차 내용 증명이었다고 합니다. 2차 내용 증명의 내용은 사실상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것, 김수현과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김세론이 생전 이 내용 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내용 증명을 보낸 게 그동안에는 한 차례 김수현 씨 측이 그 소속사가 사실 김수현 씨 1인 기획사 소속이니까 김수현 씨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김수현 씨 측이 소속사가 내용 증명을 한 차례 보낸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알려졌는데 내용 증명을 한 차례 더 보냈다. 즉 2차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내용 증명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그래도 궁금한 건 2차 내용 증명까지 김수현 씨 측이 보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김세론 씨가 오빠 살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개인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았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과하게 느낀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의 이 다정하게 보이는 그 만났을 때 찍었던 사진으로 추정되는 그 사진을 잠깐 공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2차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인 그러니까 그 김세론 씨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도한 어떤 압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김세론 씨를 어떻게 보면 궁지로 몰아넣어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할 거다. 2차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공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증명에 보면은 협박죄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론 씨 측 주장으로는 사진을 공개하는 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린 김세론 씨가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그걸로 협박까지 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추후에 김수현 씨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해당을 한다고 하면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증명의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협박죄에 해당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신체나 뭐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진 올리지 마세요 이러면은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고지하는 것까지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내용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법적인 권리 행사 법이 내에서 행사했다고 보면 이걸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세론 씨의 그 교통사고 위약금 7억 원 두고 변제 독촉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두고 지금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는 우리가 내용 증명 2차례를 보낸 게 배임 문제 등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법인 돈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변제받으려는 노력 자체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대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 세금 신고하고 이럴 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로 공적인 문서를 남겨두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세론 씨 측 입장에 따르면 배임 문제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내용을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론 씨가 과도한 채무 독촉을 받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김세론 씨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공방,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방, 다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특히 하재근 평론가님, 김수현 씨 측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내용 증명을 이제 2차례 보냈고 사실 유족 측은 그런 심적 압박이 당장 7억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갚아야라는 내용 증명을 2차례 받다 보니까 심적 고통을 느껴서 압박이 심해서 그게 결국 김세론 씨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지만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세론 씨 측이 그런 압박을 심하게 느껴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이유를 밝혔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미루어 짐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수현 씨 측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김세론 씨 측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이거를 매정하게 내용 증명을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김세론 씨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사적으로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다 사정 설명도 없이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느냐? 혹시 그런 감정적인가요? 이게 결국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뭘 밝히려고 하는 걸까요? 김세론 씨 측은. 그러니까 김세론 씨 측에서는 김수현 씨가 그 김세론 씨하고 사귀었다는 것도 부정하고 그다음에 빚 갚으라고 그 회사에서 압박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뭐 벼랑 끝으로 몬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김수현 씨 측에서는 그 사귄 기간,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정했지만 이번에는 사귄 기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빚 갚으라고 압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가 완전히 지금 서로 발치되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부 메시지만 공개가 된 상황인데 네. 아마 이걸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더 많은 것들이 공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그냥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한 것 자체는 당연히
돈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수준, 일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엄청나게 뭐 독촉을 했는지 그거는 향후에 어떤 뭐 증거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예요, 최재모 교수님? 네. 앞서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 김수현 씨가 당시 김세론 씨가 심적 그 채무 7억에 대한 부담, 압박을 받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냈잖아요. 오빠 살려줘. 나 지금 너무 한꺼번에 7억 갚으라면 내가 어떻게 갚겠어.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줘. 문자를 보냈는데도 이른바 읽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한 서운함 뭐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텐데 왜 거기에 이런 반응이 없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김수현 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보는 게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또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김선호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뭐 김수현 씨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고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네. 그런 부분이 섭섭하게 들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저희 그냥 이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냥 얘기를 해보면 김선호 씨 입장에서는 나를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도 들지 않았을까? 뭐 관계 손절을 뭐 한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첫 번째 문자에 예를 들면 뭐 좀 기다려달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용 증명을 통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선우 씨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당장 돈을 못 갚았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그 피해를 생각하면 그 심적 고통 두 가지가 다 올 거예요. 뭐 7억이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돈의 경제적 문제도 뭐 상당히 심적으로 고민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관계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적 고민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은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김세론 씨로 하여금 이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하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실관계야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김세론 씨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니 그러면 최재mon 교수님 네. 사실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게 논란 불거졌을 때 지난주 상황 때예요. 지난주 상황 때는 입장을 정리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음 주로 했으니까 이번 주에 입장을 내려고 했는데 이 일정을 당겨서 지난주에 이미 냈잖아요. 그렇죠. 장문에 입장을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뭐 입장 같은 거 없어요? 김수현 씨 측에서는 그저께 다시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씨 측 입장에서는 이건 본인들이 말한 내용이 지금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반박하는 때문에 거잖아요. 네. 반박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김수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저께 네. 김세론 어머니의 주장 중 당사와는 그러니까 김수현 씨 소속사 얘기하겠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어머님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네.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라도 찾으려던 어머니와 네.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 예를 들면 언론에 얘기하고 입장 밝히는 게 그렇다고 주장을 비공개로 하는 만나고 거죠. 싶다. 근데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예인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근데 실제로 논란이 커진 뒤 소속사 측에서는요. 유족에게 수차례 밤낮 가리지 않고 통화하자, 만나자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해요. 연락을 취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 왜냐면 김세론 씨 아버지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김세론 씨 아버지가 전화가 왔고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네. 대목이 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의 뭐랄까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는데 장례식장 조문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속사 측이나 아니면 김수현 측에서 장례식장 조문도 오지 않더니 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리고 한때 소속사 연예인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교제도 했다는 거 인정이 아하, 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했죠, 네. 그러니까 소속사로부터 처음 걸려온 전화가 이 전화였다는 거예요. 만나달라. 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연락을 하면서 왜 그러면 그 전에 장례식에는 조문도 안 왔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오늘 뭐 기자회견 김세론 씨 측의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그런 게 좀 진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배신감, 김수현 씨 측에 대한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감 그런 것도 좀 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세론 씨 유족 측은 김세론의 장례식에 많은 영화 드라마 관계자들이 찾아왔었다. 무대 인사 다닐 때 경호원들, 각 분야의 스태프들 조문도 끊이지 않았는데
영입 1호 배우의 장례식장에 좀 더 오지 않은 전 소속사와는 다르다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아쉽고 감정이 상하였다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수현 씨 측은 유족 측 바람처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상태로 진실 공방을 벌이면 김수현 씨 측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고 김세론 씨가 사망한 상태라 김수현 씨 측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고 김세론 씨 측은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그만이지만 김수현 씨 측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석이 다르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입증에 상당한 난점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김수현 씨 측으로서는 김세론 씨 측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 씨가 이제 교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인정했어요. 입장문도 재차 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지금 뭐 광고계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불편해하는 기색은 역력하게 지금 뭐 언론 보도 통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김수현 씨 측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뒤따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변함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광고 업계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 제작 업계도 그렇고 여론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지금 김수현 씨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김수현 씨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김수현 씨가 당초에 논란 터진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 예정됐던 것도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녹화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본인이 떳떳하지 못해서 참여를 못한 것처럼 인식이 될까 봐 나는 당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김수현 씨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앞으로 김수현 씨가 더 굉장히 이대로 간다면 활동 영역이 좁혀질 여지는 있는데 그래서 일부 매체가 야 이대로 가면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20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김수현 씨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음주운전, 도박, 마약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김수현 씨는 과거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가 4년 전에 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그러니까 김수현 씨 주장에 따르면 1년 정도 사귀었다가 4년 전에 헤어졌다. 그럼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김수현 씨가 그렇게 막 또 크게 불이익을 당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결국 양측이 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업계에서의 김수현 씨의 입지도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 중요해 보이는 건 앞서 김수현 씨 측이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에 만나자고 이 제안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들일지 만남이 성사될지가 지금으로선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바로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인 사이였다 이런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윤주원 기자 일단은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에게 보낸 이 애칭이 담긴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현 씨는 계속해서 연인 관계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입맞춤이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편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김세론 씨나 김수현 씨에 대한 실명이 담겨 있진 않고 다만 받는 사람은 세로내로 그리고 보낸 사람은 멀리 있는 김일병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에게 붙여진 애칭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친구 이상의 관계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김수현 씨 측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련 이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 김세론 씨의 유가족 측 입장 직접 들어봤습니다. 연애를 했다,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얘기하지 이상할 정도예요, 저희는. 그러면은 교제 증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더 뭐 추가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건지. 당연히 있죠. 엄청 많아요. 많고 그 둘이 만나면서 얘네가 이렇게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알려지면 안 되니까 대부분 집에서 데이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증거는 많습니다.
네, 일단은 뭐 증거는 많다라고 유족 측이 얘기하고 있는데 윤정기도 일단은 지금 최근에도 방송에서 계속 김수현 씨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요. 일단 부정적인 여론도 일단은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수현 씨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 김수현 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항의 글들이 게재가 되고 있고 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김수현 씨 소속사에서 고 김세론 씨에게 보낸 이 내용 증명이란 게 또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 7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 어떻게 산정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내용 증명, 이 지난 2024년 3월에 이 골드 메달리스트 김수현 씨 소속사죠. 골드 메달리스트가 김세론 씨에게 채무 변제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세론 씨의 전 소속사였는데 이 전 소속사가 대신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상환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7억 갚아라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거의 7억에 달하는 네.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김세론 씨는 이 김수현 씨에게 이 당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네. 이걸로 꼭 소송까지 가야겠냐, 나 좀 살려달라, 시간을 달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금액은 고 김세론 씨의 출연작이었던 이 사냥개들의 비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래 제작사 측이 요구한 금액 자체는 뭐 70억 원 가량이었지만 김세론 씨가 직접 제작사를 찾아가서 정말 합의를 본 금액이 7억 원으로 많이 줄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또 고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배상금은 이 고인이 본인의 노력으로 변제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 김세론 씨가 이 유가족 측에 따르면 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당시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수현 씨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김세론 씨가 새로 들어간 소속사 측과 이 연락이 닿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사진을 올린 것도 연락이 닿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유가족 측은 네,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수현 씨 소속사 측의 골드 메달리스트 측에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봤지만 오늘 오전 중에는 연락이 닿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소속사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 관련 보도에서 이 다른 언론사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가 이게 실제로 김세론 씨에게 돈을 받을 생각으로 보낸 게 아니었다.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회사에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만 밟은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 뭐 7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터무니없는 액수 아니냐 이런 일각의 좀 주장도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봤을 땐 7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큰 액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만 다만 손해배상 액수로서 과다한지는 사실 전반적인 사정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 직전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이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발생해서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서 이 사냥개들의 이 재촬영이 들어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다시 편집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도 한 10억 원 정도 추가로 이제 사실은 지출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이 드라마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타격이 이제 영향이 와서 사실상 이 드라마 자체가 뭐 실패했다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사 측에서는 이 김세론 씨를 상대로 7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던 건데 그거를 합의를 해서 7억 원으로 사실 줄였기 때문에 근데 액수 자체로 봤을 때는 클지 몰랐지만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를 했을 때 과도한 액수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수현 씨를 향한 얘기들이라 뭐 예능과 드라마 지금 저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광고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요 만일에 위약금도 상당하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광고 모델 계약이 체결된 게 16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촬영할 때도 회당 5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네. 되기 때문에 아마 모델료도 아마 한 편당 10억 원 이상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16개의 계약이라고 하면은 이 광고 모델비만 해도 16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광고 모델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고 모델의 이미지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어서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광고 모델이 만약에 이미지를 실추를 하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이에 대해서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위약금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약금이 어느 정도에 체결이 되어 있냐면 이 지불하는 광고비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160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금 김수현 씨가 받았을 텐데 그에 대한 2배나 3배면 최소 320억 정도를 배상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타격이라서 어쨌든 적극 대응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윤정 기자 어쨌든 김수현 측시 소속사하고도 연락해봤지만 지금 아침에 네.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좀 밝히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지금 고 김세론 씨와 이 교제 관계였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이 공식 입장입니다. 네. 다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관련해서 이 세간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입장 내용 그리고 발표 방법 등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박주희 변호사님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 지적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교제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실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교제 과정에서 만약에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법적인 소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김세론 씨와 이제 교제하게 된 게 지금 주장되는 거에 따르면 2015년부터라고 하거든요. 김세론 씨가 2000년생이기 때문에 2015년이면 15살이에요. 중학생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행 이 형법에 따르면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만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는 네,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만약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 하는 거는 2020년에 한 번 개정이 됐어요. 네. 지금 만 16세 미만자와 이제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으로 사실 나이가 낮았습니다. 훨씬 더. 그러면 2015년에는 사실은 김세론 씨가 15살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미성년자의 성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률은 단순히 형법 말고도 이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르면요. 아동에게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동에게 이런 뭐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거나 했을 때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좀 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볼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이제 제일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성관계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윤지영 기자, 어쨌든 뭐 고 김세론 씨 부모님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혹시 뭐 미성년 당시 교제했다면 왜 말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유가족 측에 따르면 부모님이 교제를 말렸지만 끝끝내 말릴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뭐 쏟아지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고 김세론 씨에게 향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일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히 살면서 그것만냐고요. 걔도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었어? 도대체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어디 갔어? 그 부모가 탕진했나 보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진짜 가족을 죽이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이 유가족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현 씨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 다만 이 고인에게 고통을 준 어떤 사이버 레카 채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사진들이 공개되고 편지가 공개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가장 바라는 건 고인의 명예 회복이다. 이런 점도 전해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다음 주라고 했나요?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 한 거 같다고 하니 김수현 씨 입에 이제 앞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